조병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교육의 많은 현상들 같은 것들을 교육의 문제나 교육의 현상이나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현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서로 그냥 퉁쳐요. 문서. 그게 뭐 공문도 있을 수 있고 교육과정도 있을 수 있고 교과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문서를 잘 만들면 마치 학교가 바뀌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잘 만들면 학교가 바뀌고 교과서를 잘 만들면 학교가 바뀌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바꿔갖고 학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우 낭만적인 시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런 가설은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서구 교육에서. 그럼 학교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는가? 학교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거기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아이와 학생과 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양육자, 학부모, 시민, 정책가, 관리자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교육이라는 거를 뭐를 생산해내는 일이 아니에요, 분야가. 교육이라는 게 당장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걸 팔아갖고 돈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분야가 아닙니다. 교육은 늘 돈을 쓰는 곳이에요. 늘 재정을 들여야 되고 늘 어떤 자원들을 소비하고 해는 그런 수요만 있는 거예요, 사실.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당장에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걸로 돈을 벌고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육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지만 실은 아무도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특별히 지금처럼 초고도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종사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어낸 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육자로서 효능감 같은 걸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투입하고, 애를 쓰는데, 눈에 보이게 바뀌는 건 없어요.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효능감을 갖기 어려운 분야인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당장의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돈을 창출해내는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거는 유일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좋은 아이들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교육을 잘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잘하고 수업을 잘하고 학생들하고 상담을 잘하고 우리 장학사님, 영사님들이 청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해서 선생님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학교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리고, 그렇죠? 정책가들이 그런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전부 다 귀결되는 결과는 뭐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 우리 아이들을 블레임해요. 타박.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애들이 왜 이러냐 요즘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세대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학교도 교실도 아이들도 전부 다 어른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걔네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어른들이 만드는 학교, 어른들이 만드는 교실에 가는 것 뿐입니다. 그냥 거기를 매일 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자기가 교실을 만들고 자기가 학교를 만들고 자기가 정책을 만들고 자기가 사회를 만들지 않아요, 아이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교육 영역 안에 있는 분들이고 학교에서 종사해온 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학교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분들이고 저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절대 학교 안에서 끝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고 학교만 잘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로 크지 않는다. 어쨌든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삶의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일상의 삶의 문제로서 배워가요. 그리고 그 배움이라는 건 매우
강력해요. 이게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교육이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강력한 배움은 오래 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도 학교에서 가르쳐준 좋은 것들을 다 까먹고 지내요. 대학 가서도 까먹고 어른이 돼서도 까먹고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사회과, 민주시민 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민주시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민주시민이 되는 거 다 까먹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은 이게 민주사회가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행동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죠? 왜 아이들은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전부 다 까먹고 살아갈까? 왜 그게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배운 것처럼 강력하고 오래가는 배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학교라는 것은 학교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님으로써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곳이에요. 학교라는 것이. 그 안에서 학교에서 좋은 경험, 좋은 지식을 쌓고 좋은 기술들을 익히고 좋은 태도를 함양해서 그것으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곳이 학교예요. 학교 안에서 자족적으로 교육이 끝나게 되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우리가 한국의 입시교육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죠. 입시교육이 사회 시스템이 경쟁 시스템이고 자원이 부족하고 기회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일종의 그런 경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 그런 삶들을 살기 때문에 입시 구조가 이렇게 이어지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교육의 모든 문제를 입시로 그냥 떠돌리는 이렇게 떠넘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뭐가 잘못돼도 입시 때문에 그랬다. 좋은 수업을 하려고 해도 입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입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 활동의 부족함의 이유를 입시로 돌릴 수가 없다. 특별히 공교육 안에 있는 분들, 특별히 이런 학교를 지원하는 장학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것들이 바뀔 때 바뀌어요.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교육이라는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어느 하루아침에 좋은 애들이 학교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학교는 어떻게 바뀌는가? 매일 조금씩 바뀌어나가야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바뀌고. 양육자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식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삶의 공간에서 살아갈 때, 졸업하고 사회를 살아갈 때 좋은 사회 구성원이 돼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희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많은 경우에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런 희망 같은 것들이 없으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질없는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초등 선생님들 계시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되고 한글 떼기도 아야 어려하고 맞춤법 하고 받아쓰기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일들을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렇게 한글을 떼고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그걸로 어느 날 아이들이 그 단어를 활용해서 말을 하고 그걸로 공부를 하고 그거를 글을 쓰고 어디 가서 그걸로 나 이거 배웠어요 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될 때 좋은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아주 미세한 정말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부질없어 보이는 매일매일 그냥 하루 루틴처럼 하는 일들이 쌓이고 엮여서 좋은 사람이 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 된다는 그 이 희망이 없으면 아이들을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것들을 하는 이 교실에서 교사들이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 교육은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낭만적이라는 건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런 이상적인 것들이 없으면 교육이라는 게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시험 보고 좋은 평가하고,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못할까요? 교육청에서 뭐 몇 퍼센트를 모아라?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교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교사가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했을 때 누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들이 와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도 그것 때문에 많이 자랐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부모들이 있을까? 관리자가 와서 그걸 칭찬해주고 북돋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지지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실에서 좋은 수업하고 좋은 평가하고 좋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흐름감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것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장학사님들이 앞장서서 하라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게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사예요, 교사. 교사가 실패하면 아이들도 실패하고 학교도 실패한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이제 일거수와 미래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거수라는 게 인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브랜드죠. 제가 교육원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일거수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읽고 걷기 쓰기에 줄임말이라고. 그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언어들이 제가 20년 동안 공부해왔던 여러 가지 이론이나 관점이나 철학과 과학과 결코 다르지 않더라. 왜냐하면 교육감의 이거는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본인의 경험입니다. 직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근거는 전부 다 과학적 근거예요. 이론적 근거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언어와 근거가 다르나 그게 만나는 지점이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에듀케이션을 얘기할 때 에듀케이션을 어떤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일거수가 뭐야? 뭐 이래갖고 뭐 무슨 동영상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인천교육청에서.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일거수라는 인천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이상적인 그러나 매우 경험에 근거한 어떤 이런 비전이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이 학습과 교육학 또 제가 연구하는 리터러시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이론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